아직 공법상 계약 문제가 또 남아있네. 몇 문제 더 하고 이제 행정 지도로 갑시다. 자, 62번 문제를 보니까 공법상 계약 틀린 거. 1번에 힌트 단어 있죠? 협의 취득. 그거 뭐라 그래? 사법상 계약. 자, 힌트 나온다. 2번 중소기업 무슨 지원금 협약. 공법상 계약인데 해지 통보, 환수 통보, 대등한 의사표시, 당사자 소송. 근데 여기는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 협약 맺은 거의 성격, 공법상 계약이다. 3번 무슨 단어 나왔지? 공법상 계약 나오고 행정절차법 나왔지? 서로 안 맞는다 그랬지? 이유 제시는 뭐 할 때 하는 거지? 처분할 때. 공권력행사인 처분할 때. 근데 계약을 해지하는 건 대등한 의사표시다. 응? 그래서 제시 안 해도 되는데 3번 틀렸지?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은 이것도 계속 나올 판례. 자, 키워드 4번 끝에 가면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응? 그러니까 산업단지 있잖아. 우리 지역마다 다 있잖아.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이 이제 입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가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통보를 했다. 응? 해지 통보는 처분이냐 아니냐 묻는 거야. 결론 처분이다. 그러니까 참 지가 공부한 거 보면 이게 해지 통보 처분으로 인정되고 지금까지 2개 나왔다. 뭐 나왔어? BK21 협약, 뭐 해지 통보, 그지? 환수 통보, 그 처분, 그다음에 이거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 통보, 공권력 행사로서 하는 처분이다. 이런 거 외워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이 나했던 나도 열심히 외워야 되고, 그죠? 외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봤냐면 그 쭉 설명이 맞고 산업단지 공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한 거다. 처분,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면 63번 공법상 계약 틀린 거. 자, 1번 어떠냐면 민법의 계약 해지 규정 있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자, 민법이 정한 계약 해지는 계약을 맺은 양쪽 당사자 모두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새 사는 사람하고 계약 맺고 살잖아. 근데 뭐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새 들어 사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지? 양쪽에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는 계약을 해지하는 게 이제 가능하지만 계약 맺은 상대방은 함부로 계약을 해지 못하게 제약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익목적, 공공목적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데 얘가 일방적으로 막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면 공익목적 달성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함부로 계약을 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민법상 계약은 양쪽 당사자에게 모두 다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권리를 인정하는데 공법상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국민 측에게는 함부로 공익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함부로 해지 못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좀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응? 공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공익 목적 달성 때문에, 그지? 그래서 1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맞고 2번도 맞지? 행정절차법 공법상 계약 규정 없고 3번. 자, 첫째 줄 계약의 의무, 상대방 국민이 계약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이게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강제 집행 못 들어가요. 원래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거라 대등관계니까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우리 국가나 지자체도 상대방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 법원에다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의 계약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서. 근데 법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있으면 그러면 할 수 있어. 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래서 3번에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으면 강제 집행 못 들어가는 거야. 대등한 관계니까. 응? 근거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으면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맞는 거고. 4번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이다. 응? 그러면 이거 해지, 이거 대등한 의사표시다. 처분 아니다. 항고소송이 아니다. 당사소송으로 싸워야 될 문제지. 그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됐고, 그 다음에 64번은
행정작용의 성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묶어봤나 봐. 묶어서 냈나 봐. 옳은 거 그래. 작년도 문제네. 2021년도. 네. 자, 1번도 새로 나왔어. 1번도 중요하게 보세요. 1번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이런 법에 근거하여 기부 체납 및 사용 수익 허가 방식으로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휘해서 여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그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요거예요. 요거. 우선 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처분이냐 대등한 의사표시냐 요거 묻는 거예요. 응?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다? 처분이 아니다. 응? 아니야, 처분에 해당한다. 응? 처분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자, 해설에 가서 셋째 줄 오른쪽에 해설에 가서 자, 거기 셋째 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행위도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고, 응? 이 우선 대상 협상자로 선정을 해주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자기가 이제 무슨 그 사업할자로 그 이제 거의 지정이 확실히 되는 어떤 법적 효과를 갖나 봐.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자하고 먼저 협상을 이제 최종적인 무슨 사업자 지정을 그자한테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빼고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그지? 그래서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 처분이고 내용적으로는 특허와 그리고 셋째 끝에 이미 선정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뭐야? 처분이다. 응? 그지? 그래서 야 1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 판례야. 응? 이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민간 투자 사업, 응?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배제하는 행위 처분이다. 그 다음에 2번은 키워드가 나왔다. 일반 재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인데 뭐 공익 목적으로 쓰도록 지정된 재산이 아닌 거야. 일반 재산 뭐 기부한 사람한테 너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건 이제 무상으로 계약, 사법상 계약 맺고 빌려주는 거야, 임대. 따라서 요거 뭐야? 둘째 줄에 사법상 행위, 사법상 계약이야. 응? 계약이고, 근데 이제 무상으로 이제 사용 계약, 사법상 계약 맺고 기부자한테 사용하도록 했는데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또 기부자가 더 연장해달라고 또 신청한 거야. 그래서 너 연장 안 해줘. 거절한 거 대등한 입장에서 사법상 계약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절의 의사표시. 그치? 이것도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닌 거야. 응? 근데 잘못 썼네. 두 번째 끝에 기부자가 무상 사용을 다 하고 난 후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한 행위. 그치? 거부한 행위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야. 너하고 더 이상 계약을 안 해. 사법상 계약 안 해 하는 대등한 의사표시. 그치? 이거 싸우려면 민사동으로 싸워야 되는 문제야. 원래 사법관계니까. 응? 그래서 이거는 사법상 행위일 뿐, 응? 공권력 행사인 처분 아닌데 반대로 써놨지?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나온 거 공중보건의 채용계약 해지 대등 의사표시 처분 아닌. 그 다음에 4번 과학기술 법령 및 법령에 따른 사업협약 해지 통보.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이게 세부적으로는 BK21 사업을 말하는 거야. 아까 공부했지? 과학기술법이면 대학을 이제 과학기술대학으로 연구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 관련된 거야. 응?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 그 사업협약 해지 통보가 바로 BK21 협약 사업 해지 통보. 아까 뭐였지 이거? 처분이다. 응? 그래서 반대로 돼놨지? 대등한 의사표시 아닌 건데, 그지? 그래서 X. 그다음에 5번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대등 의사표시 처분 아니잖아. 그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 제시 의무 없잖아. 네, 해야 된다. X. 그지? 반대로 다 써놨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 꼭 기억하세요. 1번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번, 4번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 BK21 사업 협약이. 그 다음에 65번. 이것도 세 판례야. 자, A씨는 C의 조례에 근거하여 여기 갑회사와 한자가 탈락됐어. 갑회사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성격이 뭐냐? 계약을 맺었다. 옳은 거 고르라 했습니다. 자, 이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 계약 아까도 봤었지 이거? 아까 무슨 자원 회수 시설 이거 나왔잖아. 이거나 그지? 지자체가 우리가 저기 뭐야 쓰레기라고 좀 그렇게 뭐 재활용 자원 이렇게 분리해서 내놓고 그걸 수거해가고 그지? 이거 민간업자하고 계약 맺고 민간업자에게 처리하도록 그리고 돈 대주고 그지? 이거 사법상 계약 맺은 거로 봤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상 계약에는 당사자 간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할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게 계약 자유 원칙이야. 방식이나 내용 뭐 이런 거 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로 정하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고. 자, 이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받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 계약을 맺는 거야. 민법.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맺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3번 당사자 소송? 이건 공법상 계약일 때 그런 거지. 이건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행정절차법. 이거 사법상 계약인데 뭐 행정절차법이 규정했을 리도 없고 적용될 여지도 없는 거죠. 행정절차법은 공공의 행정작용 중에 뭐 처분, 뭐 신고, 입법예고 뭐 이런 거 공법적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 아니야? 사법작용에는 적용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 4번 취소송으로 다투나 해지통보는 사법상 계약 해지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민사송으로 다투야 될 문제지. 대등의사 표시인데다가 사법관계니까 민사송으로 다투지 행정 처분이 아닌데 왜 취소송으로 다투? 그죠? 그래서 1번. 따라서 65번 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위탁 계약 이거는 뭐 자원 회수 시설 무슨 저 운영하는 계약 위탁한 거 이거 다 똑같이 사법상 계약.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66번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거. 또 나왔다. 1번 맞지? 자원 회수 시설 위탁 운영 계약 사법상 계약. 2번 중소기업 정보화 사원 지원 사업 사법상 계약 해지 및 환수 통보 당사송으로 다툴 일. 3번 말은 뭐 다르게 썼지만 협의 취득했다는 말이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 아니야? 협의 취득이라는 단어가 딱 안 보이지만 협의가 보이고 취득했대. 이거 협의 취득하는 계약 사법상 계약. 4번 이거 새로 나온 거 4번 잘 체크. 자,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계약. 학교 회계직원. 이거 공법 이건 뭐야? 공법상 아니야 사법상 계약으로 봤어. 그지? 자, 2번만 공법상 계약. 4번은 또 외워야 될 사항이다. 새로 처음 나온 거야. 그래서 다른 단어 보지 말고 학교 회계 직원이란 단어예요, 여기. 학교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는 계약 맺는 거 사법상 계약으로 봤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67번부터는 저거야. 행정 지도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원래는 이 문제는 행정 절차법을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행정 지도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거야. 두 가지가 겹쳐 있지. 1번 강요하면 안 된다 규정이 있고 2번 안 따랐다고 불이익 주면 안 된다고 돼 있었고 3번
이거 뭐야? 틀렸지? 응? 행정지도는 법적인 뭐 의무, 권리 이런 거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 아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야?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든 권력적인 사실행위든 법적인 행위든 몽땅 다 모든 행정작용은 비례원칙, 평등원칙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행정절차법 자체에서도 비례원칙을 명시해놨다 그랬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라고 명시까지 돼 있어요. 명시 안 돼 있어도 비례원칙 적용받는 건데, 그지? 비례원칙이 적용 안 된다 하는 말은 어떤 작용을 문제를 내면서 비례원칙 적용 안 된다면 100% 틀린 거야. 응? 네, 쉬웠고 4번은 의견 제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은 취지 내용 신분 밝히고 해야 된다. 다 쉬운 거, 그지? 그다음에 68번 행정지도 틀린 거 1번 의견 제출, 3번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되고 3번 틀렸지? 일정한 법적 효과,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권리, 의무 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우리가 법적 행위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사실행위. 응? 그것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니까 공권력 행사도 아니니까 또 의무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해도 되고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안 되고 단 법률 우위는 당연히 적용되지.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행정지도하면 안 되는 거고 법령에 근거는 없어도 되지만 이게 성문법, 불문법, 법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이니까 처분이 아니라서 항고송 대상 되는 거 아니고, 그지? 그런 게 쭉쭉 이어지는 거지. 자, 3번 너무 쉬웠고 4번은 행정지도의 문제점, 그지? 행정지도의 문제점이 뭐야? 법치주의 붕괴래. 왜냐하면 행정기관으로서는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행정기관은 아주 편하게 국민한테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권고한다 그래, 그지? 근데 사실은 강요나 다를 바 없어. 안 따르면 밉보여가지고 뭔 뒤탈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지? 응? 사실 안 따르면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 뭔가 꼬투리 잡아서 뭔가 불이익 주거든. 그러니까 실질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행정 조치를 하면서도 근데 겉으로는 행정 지도라는 이름하에 그 법에 근거 없어도 막 행정을 멋대로 해요. 막 강요하듯이. 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권고 협조 요청한 것뿐이고 다른 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른 거잖아. 자기들 책임이다. 이러고 다 책임 회피하고 빠져나간다니까 행정기관.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책임 소재 불분명해지고, 그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근데 또 장점은 뭐야? 우리가 생각해봐. 아까 공법상 계약의 장점 얘기도 있었는데 강제성이 원래 순수한 원래 목적대로 한다면 강제하지 않고 국민한테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국민이 잘 따라주면 행정 목적 원활히 달성. 그죠? 그런 거 장점이잖아. 처음부터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치? 그런 게 장점이라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점을 이거를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치? 자, 5번은 또 나왔다. 학칙 시정 요구 공권력 행사, 그치? 자, 나왔던 거. 네, 69번 행정지도 옳은 거. 국가배상법이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는 지도도 포함. 1번 틀렸지? 2번 강제성 없는 지도로 안 따라도 되는데 따랐다가 본인이 입은 피해는 배상 책임 없다. 2번도 틀렸고 3번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원칙대로 하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이게 행정지도라는 이름하에 사실상은 따르게끔 뭔가 불이익 조치를 예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이 따르게끔 규제하는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면 그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그지? 그래서 X. 4번 상대방은 내용, 지도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지도한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래 법조문이 지도의 내용 또는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거든.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4번. 5번 어디에 틀렸어? 반드시 서면으로 X. 그치? 말로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70번. 행정지도 틀린 거 올라라. 이건 장년도 변호사 시험이네. 자, 1번. 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문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문서화 해줘야 된다. 맞고 법 규정 그대로. 2번. 첫째 끝에 뭐 했대?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벌써 여기서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었다는 말이 힌트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응? 행정기관은 자기네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런 이제 명목으로 했지만 이게 사실은 국가가 강제로 어떤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미명하에 강제로 어떤 기업에게 은행이 더 이상 대출해주지 마라. 그리고 은행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그다 옛날에 재무부 장관이 어떤 은행에다가 저 기업 더 이상 대출하지 마라. 그리고 그 빌려간 돈 갚을 때 되면 연장해주지 마라. 응? 그냥 회수해라. 이건 뭐야? 그 기업 망하게 하려는 의도야. 이게 전두환 때 있었던 일이야. 전두환 정권에서 기업들한테 한 번씩 부르면 그 재벌 회장들을 한 번씩 부르면 뭐 하라는 거야? 와서 청와대 와서 응? 밥 한 번 먹으면서 돈 내고 가라는 거야. 응? 그 전두환이 한 몇천억 걷었잖아. 재벌 기업으로부터 몇천억 뜯어냈어요. 응? 뜯어내서 또 이 전두환은 또 뭐야? 이게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또 부하들한테 또 명절 되고 뭐 하면 또 뭐 이랬을 때마다 막 몇천만 원씩 막 뚝뚝 통국에 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응?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부사발레 내란죄로 그 재판받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지?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 그 강제로 그게 재벌로부터 기업으로부터 뜯어낸 돈 국가가 환수했잖아. 그래갖고 그 수천억인가 그 이제 뜯어낸 돈 수천억 인정돼가지고 그거 이제 국가가 뭐 환수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돈 없대는 거잖아. 어디 갔냐? 다 썼대. 그치? 다 썼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래서 법원에서 요구를 했어. 법원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씨 재산 이거 제출해라 이랬어. 그치? 근데 왔는데 통장에 얼마 나왔대? 통장에 29만 원 있다고 찍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잖아. 아니 왜 전직 대통령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냐? 29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외여행 자주 다니고 해외 골프 치러 다니고 어떻게 다니냐? 다 뭐 주변 지인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보태줘서 다닌다. 뭐 이러고 답변했었어. 그때 유명한 말이 29만 원 하냐? 전 세계 해외 토픽 나간 거. 하나의 대통령 지낸 사람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어쨌든 그래서 그 재산 찾는 노력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어쨌든 뭐 그 전두환 씨 집 압류해서 경매로 해가지고 또 좀 걷고 뭐 재산 좀 찾아내서 조금 걷었는데 수천억 중에 일부 나머지 한 5천억인가 얼마나 아직도 못 걷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계속 찾고 있는데 그죠? 근데 죽어버렸으니 그죠?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사실상. 응? 그치 끝났다고 봐야지. 노태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돈 받았어요. 한 5천억인가 받았어.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 아직 퇴임하기 전이야. 근데 그거 받은 돈을 은행에다 놓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무슨 어디 창고에다가 사과 상자,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 없으니까 만 원짜리 사과 박스, 사과 상자 하나에 담으면 1억이 들어간대나 2억이 들어간대나 만 원짜리 꽉 채워 담으면 하여튼 그거 어디에 상자 어디 창고에 꽉 왕창 이게 숨겨놨다가 그 들켜가지고 다 뺏겼어. 몇천억 국가에. 하여튼 그랬었어.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 어쨌든 그때 하여튼 전두환 때 이렇게 밑보인 재벌회사에게 은행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이제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재벌 망하게 만들었어요. 부도나게. 이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재판에서 쟁점은 국가 측은 이거는 행정 지도로서 권고한 거지 뭐 강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로 강요라고 봐야 된다. 공권력 행사로 봐야 된다라고 인정한 사례. 그게 2번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이름하에 사기업에게 니네 저 계열사 어디로 매각해라 지시한다든지 그런 거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택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기업에게 막 이렇게 강제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별로 한 번 나온 거고. 자, 3번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이거 처분입니다. 처분. 이건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문장이 이렇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회식을 하면서 부하 여직원 옆에 앉게 하고 옆에 앉으면서 우리 러브샷 하자 막 이러면서 강요해가지고 러브샷 했어. 근데 이런 거 성희롱 행위다라고 결정하고 성희롱 행위에 앉아 인사조치하라고 이제 행정기관에게 이제 인사공고 조치하고 그 다음에 전 직원들 성희롱 행위자 발견되면 전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라고 또 교육시켜야 될 의무를 또 부과합니다. 이런 조치는 성희롱했다고 인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그 소속 기업 등 소속 조직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처분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권고조치, 인사권고조치, 처분. 이거 옛날에 매번 시험마다 나오던 거야. 지금도 나오네. 그 다음에 4번. 이건 아까 한 거. 5번은 우리가 늘 하던 걸 바꿔냈네. 자, 이름은 거기 뭐랬어? 조언에 안 따르면 불이익조치 예정. 이런 뭐야? 이거 사실상 공권력, 이거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면 공권력 행사가 돼서 헌법선의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 아니야? 그걸 반대로 써놓은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그지? 그래서 틀린 거지. 응? 그 다음에 71번 행정지도 이런 거 1번 나왔었던 거지. 주류거래 중단 요청 권고다. 권고. 이건 진짜 권고. 그 다음에 이거 처분이 아니다. 2번 행정지도로 인해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배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 문장도 그지같이 냈어. 여러분 이거 국어상으로 생각해봐. 반드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말이 그래. 응?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지도로 인해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뭐야? 강제성 없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강제성 없는 지도가 한 개도 일탈하지 않은 지도. 응? 근데 안 따랐는데 상대방이 따랐다가 손해났다면 배상 책임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따르면 뭐 불이익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지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 그럼 강제성 있는 지도고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랐다가 생긴 손해에 대해서 이게 지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럴 때는 뭐야?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반드시 뭐 배상 책임이 성립 안 되는 건 아니지. 근데 여기에 문장을 좀 마음에 안 들게 썼는데 반드시 배상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반드시 배상 책임이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지게 될 경우도 있고 안 지게 될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게 이제 강제성이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치? 그러니까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치? 차라리 문장을 행정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다. 뭐 이렇게 썼으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그러면 명확히 틀린 건데. 질 필요는 없다. 이게 지금 이상 말이 됐어. 응? 국어적으로. 자, 2번 틀렸죠. 1번이 답이고, 응? 3번은 어디가 틀렸어? 이거는 어떤 논리냐면 행정지도는 우리가 사실행위라 그랬지? 사실행위면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야. 지도에 의해서.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자기 땅이 이렇게 있었고 자기 땅 옆에 이렇게 골목길이 있었나 봐. 이것도 A 땅이야.
이것도 A 땅. 근데 A가 여기다가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대. 건축허가를 신청해 왔어. 그래서 행정위원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야, 너 건물 새로 짓는 그 옆에 요 땅, 요 도로로 사람들 통행로로 쓰이고 있는 땅, 요 도로 폭을 좀 넓게 해라. 도로 폭을 좀 넓혀라. 뭐 이렇게 행정 지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행정 지도라는 사실행위에 의해서 이게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법적인 도로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건 아니래.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려면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정식적인 뭔가 법이 정한 조치를 해야 이게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도로 폭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지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거든. 그렇다면 뭐야? 도로의 폭에 대해서 행정지도 했다 그래서 뭐야 이게? 이 법에 의한 도로 지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응? 여기 진짜 이거 오랜만에 판례 나왔어. 그래서 행정지도는 사실행위라는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응? 그 다음에 4번 과잉금지 원칙, 다른 말로 비례원칙 아니야. 비례원칙을 따라야 되고 비강제적인 행위나 안 따랐다고 불이익 조치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응? 너무 쉽게 냈어요. 네, 틀렸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 72번, 73번 이렇게 두 개 문제 나왔습니다. 자, 72번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적합 통보. 응? 적정 통보라고도 많이 쓰는데 적정 통보에 관한 설명이다. 그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 지도도 아니고 소위 이제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는 학문적으로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는 행위야. 아까 얘기했지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제출하더라고 이 적정 통보를 해준다 그래서 아직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한 건 아니잖아. 사업 1단계로 사업 내용이 적정하다 이것만 인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돼?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은 요것만 본다면 2단계에서는 시설 제대로 법이 요구하는 대로 갖췄나 검토해서 최종 허가 이렇게 내주는 거 아니야? 그 요때 적정 사업 내용 적정 통보하는 거 이게 바로 소위 우리가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는 학문적으로 사전 결정이라고 부르는 행위로서 요것도 하나의 처분입니다. 처분. 응?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사전 결정도 일종의 하나의 처분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적정 통보도 처분이지만 또 부적정 통보도 처분이야. 응? 부적정 통보 받은 자는 아예 시설 설치해서 허가를 신청할 권리 자체가 박탈이 돼요. 응? 그래서 부적정 통보도 처분이고 다 사전 결정이야. 그런데 이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거 갖고 문제가 생겨 적정 통보 받으면 상대방이 별 문제 안 삼겠지? 부적정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이 부적정 통보에 대해서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처분이니까. 근데 부적정 통보를 받고 한참 뒤에 여기까지 갔어. 최종 허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아니 부적정 통보를 받고가 아니라 근데 이게 사전 결정이 있은 후에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을 전제로 하는 거야. 최종 조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최종 조치에 흡수돼서 소멸해 버린대. 이거는 최종 조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 절차로서 행해지는 거야. 그지? 최종 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사전 결정이 위법 하자가 있으면 사전 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데 사전 결정이 있고 나서 최종 결정까지 나오면 이제는 사전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어졌고 최종 처분을 갖고 싸워라. 응? 이런 논리가 이제 여기에 연관이 있어. 그러면 자 1번 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해줬다면 행정기관이 그 부적정 통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 행위로 본다. 응? 5. 그래서 이거로 처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2번 사업 계획에서 적정 통보가 있는 경우 적정 통보 받은 자는 이 사업 내용은
문제 없다고 인정된 거 끝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2단계로 시설 설치해서 신청하면 이때는 행정기관은 이 시설 요건 갖췄는지만 심사해서 허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응? 그 얘기고 맞고 3번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는 키워드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 또는 부적정 통보 두 번째 줄 사전 결정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래서 최종 처분 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흡수되어 소멸해 버린다. 그러면 이미 최종 허가까지 나온다고 해서 이미 흡수 소멸된 거 이 사전 통보 갖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은 없는 거다. 최종 처분을 다퉈라. 응? 따라서 3번 중요한 문장이고 4번 사업계에 대한 적정 통보 결정은 최종 처분인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에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구속력을 미친다. 응? 구속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을 미친다는 말은 뭐냐면 사업 내용에서 적정 통보를 해줘 놓고 응? 상대방 아까 판례 얘기했잖아. 아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제출했고 행정기관이 적정 통보를 해줘서 상대방은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 요건 다 갖춰서 허가를 신청했어. 그렇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행정기관은 어떻게 했어? 뭐 청소업자가 난립이 돼서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허가 거부한 거. 이거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한 거 아까 읽었었어. 그 판례를 우리가 낸 거야. 이렇게 되면 사전 결정을 적합 통보를 했다면 시설 설치 요건 구비했고 그렇다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 후행 결정에서 사전 결정에 반대되는 어긋난 최종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구속력을 미친다. 일반화시키면 사전 결정은 원칙적으로 후행 결정 내릴 때 사전 결정했던 것에 구속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 사전 결정에서 된다고 했으면 나머지 요건 가졌다면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최종 허가를. 구속력 미친다. 한 사례. 그 다음에 73번은 여러 단계 행정결정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단계적 행정결정 이렇게 부르잖아. 아까 뭐 확약서부터 해서 사전결정, 가행정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1번. 1번 되게 중요하게 보세요. 1번 판례. 1번을 나눌 때 첫 줄 끝에 뭐 나왔지? 과징금 부과처분 내렸지? 이게 이제 이게 과징금 부과처분인데 요거를 이름하여 가행정행위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가행정. 이게 일단 임시로다가 과징금 부과를 한 거야. 응? 그래 놓고 두 번째 줄 끝에 뭐야? 두 번째 줄 중간에 과징금 감면 처분이지. 이게 최종 처분인 거야. 그러면 알겠지? 일단 임시로 과징금 부과 처분 내려놓고 정확한 액수는 결정 안 하고 일단 대략 얼마 이렇게 해놓고 부과해놓고 나중에 최종 처분으로 이제 깎을 거 깎아주고 해서 최종 과징금 감면 처분한 거 이게 최종 처분. 그러면 최종 처분이 있게 되면 앞서 행해진 임시 조치는 그에 흡수돼서 소멸. 그래서 1번 맞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냐면 소주업 요새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응? 가격 다 짜가지고 다 올렸다고 뉴스 나왔지? 가격 다 마했어. 이거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응?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되는데 업자들끼리 짠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왕창 부과합니다. 응? 하여튼 몇십억씩 부과할 거야. 부과한 건지 근데 또 업자들은 또 소송으로 싸우고 막 이런 거 나올 텐데 어쨌든 기대하는 거는 올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지? 응? 거의 마트마다 거의 비슷하잖아. 거의 아마 최저 400원 마트에서 최저 400원대 팔아. 그치? 우리가 그 막대 바 하나. 그치? 근데 더 싸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업체들끼리 다 짜가지고 그 이하로는 내리지 않기로 한 거지. 응? 이제 더 싸질 거야. 올해는 아이스크림 좀 많이 먹어야겠어. 자, 근데 일단 3개 업체가 다 걸렸어.
가격자가 올린 업체. 근데 원래 법에 보면 이 조사에 협조를 잘하는 업체는 깎아주게 돼 있어요, 과징금을. 근데 3개 업체 걸렸는데 한 업체는 조사에 협조를 잘해. 그렇지만 일단은 3개 업체 모두에게 예를 들어 똑같이 과징금 뭐 10억씩 다 똑같이 일단 부과.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야. 그래 놓고 나중에 협조를 잘한 그 업체는 이제 다시 깎아주는 감면 처분을 다시 내린 거야. 응? 그러니까 협조한 업체한테도 처음에 일단 임시적으로 똑같이 다 부과해 놓고 나중에 그지 깎아주는 조치를 최종으로 한 거지. 바로 그 관계. 그래서 셋째 줄, 두 번째 줄. 앞서한 과징금부과 처분은 일종의 잠정적 처분. 이 잠정적 처분은 우리가 가행정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그지? 잠정적이 임시적이란 뜻이지. 일단 임시적으로 해놓은 조치로서 최종 처분이 있게 되면 그에 흡수돼서 소멸한다. 그러면 앞서 행해진 잠정적 처분은 이제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지고 최종 처분 갖고 다투어야 된다. 응? 그러니까 해당 업체 측에서는 잘 협조한 업체 측에서는 아니 왜 요것밖에 안 깎아주냐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그지? 어쨌든 자 1번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뭘 공부하냐면 두 번째 줄에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공부합니다. 응? 여러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거는 징계 요구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해당 공무원에게 바로 뭔가 불이익 생긴 건가요? 감사원이 예를 들어서 인천시장에게 야 인천시 누구 A 공무원 얘 뭔가 이 잘못 많이 했는데 징계해라 하고 요구한 거야 감사원이. 그러면 징계하라고 요구한 건 감사원에서 인천시장이라는 행정기관에게 A 공무원 징계하라고 요구를 한 것일 뿐이고 그러면 실제 징계가 돼서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생기려면 몇 단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인천시장이 이제 징계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A 공무원 이거 징계 결정을 내려달라 징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징계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인천시장한테 통보를 하면 인천시장이 그에 따라 그 공무원한테 최종 징계 처분을 내려와야 비로소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은 그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인천시장한테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해서 반드시 인천시장이 징계 요구에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요. 자, 우리가 외울 거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해요.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처분이 아니다. 근데 처분으로서 소송 대상이 된다 그랬죠? X지. 간단하게 공부하세요.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1번이 답이고 3번은 요거 아까 했지? 어권면의 선행과 우선수의 결정 학문상 논의하는 확약에 불과할 뿐 이거는 아직은 허가해준다 뭐 특허 권리를 부여한다 약속만 했을 뿐 권리를 아직 부여한 최종 조치는 아니다. 처분이 아니다. 공정력 불가증에 이런 거 인정 안 된다. 아까 했고 4번은 이것도 꼭 공부하세요. 원자로 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 이거 뭐다? 최종 원자력 발전소 건설허가 처분에 앞서 행해지는 사전 결정. 응? 그래서 원자로 시설 부지사전 승인 처분 요거 미치시고 이거 어느 지역의 땅이 원자력 발전소 짓기에 적합한 땅이다라고 부지로서 결정하는 사전 결정. 에다가 플러스 부지로 선정된 그 땅 지하 깊숙이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 짓기 위한 그 기초공사 콘크리트 막 그 땅속 깊숙이 부어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 제한적으로나마 부분적인 공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적 공사 허가. 그러니까 부분 허가라 그래. 부분 허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거라 이거야. 원자로 시설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최종 원자력 발전소 건사 처분에 앞서 행해지는 사전 결정으로서 제한적인 공사를 허용하는 부분 허가의 성격. 거기 설명이 나오잖아. 응?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독립적인 처분이다. 처분이긴 한데 어떻게 될까? 처분이니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긴데
나중에 최종 처분인 원자력 발전소 허가 처분까지 나와 버리면 그에 흡수돼 버려서 독립된 존재 가치를 상실. 따라서 최종 원자력 건설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앞선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얘기 없다. 응? 따라서 4번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끝에 아무래 그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인 건 맞아요. 앞에 행정처분이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그에 흡수돼서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는 부지사전 승인 처분을 갖고 소송으로 다투는 이익은 없어서 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틀렸고 5번은 맞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사업계획 적정 통보도 사전 결정. 근데 최종 폐기물 처리 허가가 있게 되면 그에 흡수돼서 소멸돼 버리니까 적정 통보 처분은 소송으로 다툴 얘기 없어지죠?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될 수 없다. 맞네. 아니야. 이 5번은 핵심이 최종 처분이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아직 최종 처분이 나온 건 아니고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폐기물 처리 허가 처분이 있기 전에 적정 통보 그 자체가 뭐야? 그 이제 하자가 있다면 그 최종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적정 통보안을 그 자체가 독립적인 처분이니까 그 자체만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 그래서 X가 된 거야.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최종 처분이 있게 되면 그 앞선 처분들은 소송 대상이 될 이익이 없는 거고, 그지? 5번처럼 최종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그 앞선 처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 나왔구나.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잠깐 가졌다가 많이는 안 하고 우리 지난 1월 15일 날 봤던 변호사 시험 문제를 그게 행정법 문제가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는 20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행정법 강론 문제까지 들어가서 강론 문제는 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총론에 관련되는 주요 문제만 한 10문제가량 그렇게 그 지문이 5개짜리고 문제가 기니까 그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프린트를